계속해서 정연파에 대한 평균값과 실효값에 관한 내용을 더 정리를 해봅니다.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이렇게 사인 세타에 대한 적분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사인 오메가 t, d 오메가 t에 대한 적분을 해서 d 오메가 t에 대해서 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해보면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 정연파 교류에 대한 평균값이다. 그래서 이 평균값은 결국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면적을 구하는 내용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이러한 파형은 정연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파형은 그 파형에 대한 전류가 이런 트리거 형태의 파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전압이라고 해도 되고 전류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전압이네요.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전압이죠. 이 파형의 모양입니다. 이 파형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한 주기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한 주기가 되는 게 0에서 0.04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 부분의 면적에 해당되는 것만큼, 여기 면적이 됩니다.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자, 얘를 우리는 적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요. 얘를 평균값에 대한 정의에다 넣고, 평균값 VAV는 어떻게 돼요? t분의 1의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가 되겠죠. 지금 주어진 어떤 전압의 식이 VT가 있다면 그것을 DT를 해서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VT는 지금 요게 VT죠. 그대로 넣고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주기는 당연히 0.04초가 되지만 적분해야 되는 구간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0.02초까지가 적분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값을 이렇게 0.04초가 주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적분해야 되는 것은 0에서 0.02가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뭘 집어넣어요? 그렇죠. 전압의 식을, 이게 이제 전압의 시간의 함수죠. 시간의 함수를 넣어서 dt 하는 겁니다. t에 대해서 뭐 해준다? 적분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산기를 쓰지 않고 그대로 손으로 계산해보면 0.04분의 5 곱하기 10의 4승은 상수죠. 그리고 적분을 해야 되는 게 0에서 0.02까지인데 t-0.02의 제곱을 dt 하는 거죠. 얘를 적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0.04분의 5 곱하기 10의 4승은 그대로 있고요.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은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적분입니다. t n승 적분이에요. t-0.02에 어떻게 되죠? 2 플러스 1승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분 구간이 얼마예요? 0에서부터 0.02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해주면 돼요. 자,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이 식만 정리해주면 되죠? 어렵진 않죠? 그러면 결국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3이 되겠죠? t3승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돼요. 3분의 1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요. 요거 끄집어내고요. 어차피 공통이 될 테니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구간 3승이 되잖아요. t-0.02 0.02-0.02에 요거 몇 승에? 3제곱근 됐나요? 마이너스 0-0.02에 3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얘를 계산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0이 돼서 없어지죠. 얘는 요거의 마이너스 값일 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3제곱근을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수학적인 계산 방법이죠. 그런데 계산기에 이런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 답이 나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나요? 아니면 할 수 없겠나요? 계산기 사용법 다 알려드렸는데. 이걸 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죠? 계산기 사용법대로 그대로 이대로 입력만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단, 요 t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x라고 하는 게 있죠? x는 빨간색이니까 알파라고 하는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기에다 그대로 입력해서 계산기를 활용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분이 되어지면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는 적분을 해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적분의 절차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은 해줘야 되겠죠. 이 과정은 해야지 계산기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얘가 나오나요? 입력하는 과정은 필요하죠. 그렇게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계산기 사용법은 익혀야 됩니다. 자, 계산기 사용법에서 계산기에 적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한번 답이 나오는지 답이 안 나오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면 안 됩니다. 예제 한번 풀어보죠. 자, 정연파 교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정연파 교류라고 하는 걸 배웠죠? 맞습니까? 정연파 교류. 맞습니까? 사인파 교류가 바로 정연파 교류죠. 정연파, 사인파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얘는 정연파입니다. 정연파. 자, 이런 정연파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죠. 우리 정연파의 평균값 얼마입니까?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2배의 최대값이었죠. 전류든 전압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료값은 어떻게 됐어요? 루트 2분의 최대값이었죠.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 못하고 있으면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대값이 10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평균값이 얼마냐 물어봐요. 너무나 쉽죠. 파이분의 2배의 최대값이 100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서 파이는 원주율이죠. 3.14. 파이가 3.14죠. 각도 아니잖아요. 각도일 때는 180이라고 넣으면 되지만 얘는 각도 개념 아니죠. 사인이나 코사인 안 붙어 있죠. 3.14입니다. 얘가 얼마죠? 63.7 이렇게 나와요. 되게 쉽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설마 이렇게 하진 않겠죠. 평균값이니까 t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t dt다. 이렇게 되니까 한 주기니까 반주기만 하자. 2분의 t에 1에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t까지 하는데 최대값이 100이야. 사인의 오메가 t야. 그래서 이걸 d 오메가 t 하자. 이렇게 계산하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2분의 t에다가 100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t까지 이렇게 하고 정연파니까 반주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인에 오메가 t니까 세타에다가 d세타다.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분이 있을까요? 물론 공부는 굉장히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답은 나와요. 똑같아요. 이것을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인 세타 접근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넣고 2분의 t 넣고 0 넣고 해가지고 크기 차 구해가지고 하는 것도 답은 답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이러한 식을 이용하는 게 자격증입니다.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개념을 잡으세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더 보죠. 평균값이 119입니다.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평균값이 얼마예요? 119입니다. 맞습니까? 그랬는데 얘가 얼마예요?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란 얘기죠.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요?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에 여기서 VM을 못 구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은 이제 여기 나누기 돼 있으니까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 돼 있으니까 넘어가면 나누기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무슨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어떤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드렸죠.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파이 해주고 여기다 파이 해주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이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줘요? 2분의 1하고 여기다 어떻게 해줘요?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와 2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그렇죠. VM만 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2항 똑같은 이야기인데 2항은 맞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죠. 식을 정리만 하고 등식의 개념만 잡고 있으면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약 한 300 나오나요? 약 한 300 나오죠. 299 얼마 나오죠? 그래서 VM이 얼마 정도 된다? 약 300 정도 된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자, 요 두 문제 예제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쉬운 그런 예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시료값도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시료값에 대한 정의 이해하시죠? 루트 민 스퀘어입니다. 루트 민 스퀘어. 스퀘어가 붙어 있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민입니다. 평균치죠.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제곱을 해서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뭘 해줘요?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RMS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루트 2배 최대값이라고 하는 시료값을 얻어냅니다. 얘는 정연파일 때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파형은 정연파가 아니거든요. 얘에 대해서는 시료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한 주기를 찾아야 됩니다. 한 주기가 얼마일까요? 파형이 바뀌는 시점을 한번 찾아보면 이 그림에서 주기가 몇 초일 때 주기가 바뀌나요? 몇 초일 때 주기가 되나요? 계속 보니까 바로 이 지점이 주기가 바뀌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30초가 한 주기가 되잖아요. 30초. 주기는 얼마다? 30초단 얘기죠. 30초. 맞습니까? 정리되나요? 자, 아까 여기에 119가 아니라 191이었죠? 예, 맞습니다. 191이죠. 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191 넣으면 300 나옵니다. 자, 주기는 얼마라고요? 30초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일정하죠. 직류죠. 얘도 그렇죠. 수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50A가 흐르고 여기는 얼마죠? 40A 흐릅니다. 얘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주는 부분을 보면 주기는 30이 되겠죠. 10초까지는 50A 넣고 다음에 20초 구간은 40A 넣습니다. 맞습니까? 이대로 식을 세워주면 돼요.
정리가 됩니까?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는 5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곱하기 1이 있는 거죠. 1이 있는데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영승입니다. 영승. 지금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t에 대해서 보면 50에 t의 영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t의 영승을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0은 상수고 어떻게 되죠? t가 되죠. 영승이니까 0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1분의 여기 0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죠. 0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t가 된단 말이에요. t의 영승을 접근하게 되면 t로 나와요. t로. 그래서 50t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적분상수가 있는데 이 상수는 생략을 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되는 겁니다. 50에 t를 접근하면 요거는 5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 1이 t의 영승이 있으니까 t가 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t의 영승이 있죠. t의 영승을 인테그랄 하면 얘가 뭐가 돼요? t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t의 영승을 인테그랄 하면 t가 돼서 나온다. 적분상수는 무시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의 1이 있다. 1이 있는 것은 바로 t의 영승과 같다.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모든 수의 제로승은 1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10 넣고 0 넣고 여기 뭐예요? 30 넣고 10 넣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30분의 1에다가 이렇게 되죠. 2500 곱하기 10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거에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적분한다고 그랬잖아요. 빼기 2500 곱하기 0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가고 다음에 더하기 1600 곱하기 30 빼기 1600 곱하기 10 뭐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보세요. 자, 얘를 충분히 여러분들 이렇게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안에 있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요거 요렇게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거 그냥 계산기 누르면 요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적분 공식을 물론 알고 있어도 상당히 좋은데요. 적분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계산식을 그대로 입력해서 요 수치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이 안 됩니까?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기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계산기가 다 해줍니다. 계산기가. 사실 계산기를 쓰게 하면 공부하는 데에는 안 맞죠. 학교에서 계산기 가지고 문제 풀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연산할 줄 아는 것도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연산 자체를 계산기가 해줘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편한 겁니다. 자격증은 그런 거예요. 자격증은 어떤 거죠? 너무 편한 겁니다. 공부 자체가 되게 편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쉬운 겁니다. 쉽게 충분히 가란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계산기를 쓰면은 이러한 내용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계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반드시 확인하고 눌러보세요. 안 되면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제입니다. 정연파 교류의 실효값을 계산하는 식은 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루트 들어갔다라고 해서 눈으로 답만 봐가지고 얘가 답이 아니냐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틀렸죠. 얘가 답 아니죠. 어디 부분이 틀렸습니까? 요게 틀렸죠. 2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t분의 1의 0에서 t까지잖아요. 여기 2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죠. 얘는 루트를 베끼기 위해서 제곱을 해놨죠.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제곱이라고 하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조그만 첨자 같은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얘를 찍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다 i라고 보이거든요. 이것도 i 제곱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들어간 게 답이 아니냐. 왜? 실효값은 루트였다 뭐 해가지고 루트 민스케 하니까 루트만 꽂혀 있는 거죠. 이게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아니죠. 제곱해놨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루트를 베꼈다는 걸 생각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 실효값에 대한 정의, 루트 민스케에 대한 값, 평균값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세요.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공식에 의해서 풀었죠. 그냥 공식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00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얘를 계산기로 풀고 싶다라고 하면 식을 세워야 되겠죠. 식을 세울 때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 삼각형에 대한 기울기를 보면 한 주기는 2초가 될 거고 기울기는 얼마예요? 2분의 100이 되죠.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얼마예요? 50인데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50t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기울기의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니까 50 하면 직류잖아요. 50t가 되는 겁니다. 이 램프 함수는 t의 함수죠. 램프 함수라고 그래요. 램프 함수. 경사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경사 함수는 t에 비례하는 함수입니다. 기울기를 갖는 함수예요. 나중에 이 이야기는 전기 제어공학이라고 하죠. 제어공학에 가면 이 계단 함수, 다음 램프 함수, 다음 포물선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얘는 뭐예요? 경사 함수입니다. 그래서 50t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효값을 구하는 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식만 세우면 돼요. 자, 한 주기 얼마입니까? 한 주기 2초죠. 적분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예요? 0에서 2초까지죠. 맞습니까? 0에서 2초까지잖아요. 무슨 식을? 50에 t를 이걸 어떻게 해요? 스퀘어 해줘야겠죠? dt 해줘야 됩니다. dt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150 같이 보이네요. 그게 50이 돼야 되죠? 가로입니다. 2초. 이건데요. 이거는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2분의 1승 돼야 되겠죠?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돼요. 요거 전류니까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57.7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기 누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만약에 계산기를 누르지 않고 적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간단하잖아요. 50의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0의 제곱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게 되고요. t의 제곱이잖아요. t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t3승이 되겠죠. 이게 적분값이죠. 3분의 t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t3승이에요. 그거 적분 구간 얼마 집어넣어줘요? 0에서 2까지. 0 넣은 거는 뭐 의미 없죠. 빼기 0이니까 2를 집어넣고 그 값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그 값을 루트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도 57.7이 나온다는 거죠.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얘는 삼각파니까 최대값이 100이거든요. 딱 보니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00 해도 57.7이라는 거죠. 그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걸 기억을 잘 해줘야 돼요. 이건 기본이 되니까. 그걸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효값과 평균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제 하나를 조금 더 볼게요.
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예제에서 풀어봤죠. 3.3 나오는 거. 그런데 이제 요거 한번 보죠. 요거. 이 문제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주기는 2파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면적이기 때문에 한 주기에 대한 2파이분의 1이 들어가야 되고요. 인테그랄. 자, 적분 구간이 지금 전류가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압이 걸리는 거죠. 전압이 걸린다면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되는 거죠.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적분 구간이 되고 최대값이 100입니다. 그래서 100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 d 오메가 t, 세타, d세타의 개념이 되겠죠. 100의 사인의 세타, d세타가 되겠죠.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물론 이제 요것도 계산기 누르면 답이 그대로 나오죠. 계산기 누르면 그대로 나옵니다. 정적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요거 계산기 눌러보세요. 확인해보세요. 27.17 그대로 나옵니다. sin x dx 하면 돼요. 세타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세타 대신에 x를 넣으면 됩니다. sin x dx. 계산기 식으로 보면 여기가 뭐예요? sin 세타 d세타라는 개념이 아니라 sin의 x dx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풀면 계산기에서 그대로 입력이 되겠죠? 그럼 얘는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것도 보는 눈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파형,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파형, 이런 파형이 나오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파형이 없고 이렇게 반복되는 파형을 정현 반파라 그러죠. 여기 제로까지 다 음영이 칠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 칠해져 있으면 얘는 뭐가 돼요? 정현 반파가 되죠. 맞습니까? 정현 반파 맞죠? 자, 우리는 정현 반파에 대한 평균값 기억합니까? 물론 적분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예요? 파이분의 최대값이죠. 면적이기 때문에 반이 줄어들죠. 정현파는 파이분의 2배 VM이잖아요.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었는데 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분의 최대값이죠. 2가 없어졌죠.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하세요. 이거 틀리면 뭐 답이 없어요. 면적이니까 절반이 줄어들었잖아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되지만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분의 절반이 줄어든 VM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100이니까 이제 암산을 해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0을 갖다가 얼마로? 3.14로. 100을 갖다 3.14로 나누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얼마 정도 됩니까? 3, 3은 9, 90, 뭐 대략 뭐 100, 그러니까 30 언저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암산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3, 3은 9니까 90이니까 3.14니까 30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30보다 위로 조금 가든지 뭐 조금 부족하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답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전체 다 차 있을 때 그게 30 정도 나온다는데 요게 요만큼 비워버렸잖아요. 면적 구할 때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비워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요게 비어서 없어졌어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클 수는 절대 없죠. 맞습니까? 클 수는 없어요. 커지면 답이 아니야. 면적인데 클 수가 없어. 그럼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답이 보이죠. 그래서 계산 안 해도 우리는 얘가 27.17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문제 되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계산합니까? 이거 적분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면 27.17 되게 어려운데요. 계산기 누르래도 좀 복잡한데요. 라고 하지만 개념을 알면, 기본을 알잖아요. 기본을 알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밖에 안 나와요? 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 출제는 사실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출제하면
답을 다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문제 출제할 때는 계산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출제하는 게 맞는데요. 출제자는 누구 편이냐면 바로 여러분 편입니다. 그 안에 답을 감춰놨는데 고민하지 않아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계산기 잘 못 눌러도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계산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계산 안 해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를 넣을 때 3.14를 넣어야 되느냐, 파이를 넣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고민스럽죠? 여기가 파이가 들어가야 되느냐, 3.14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얘기해드렸습니다. 계산기의 모드가 DEG의 모드에 있을 때는 얘는 파이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파이를 180으로 넣어야 됩니다. 3.14 넣으면 안 돼요. 파이를 180으로 넣어야 되고, 계산기 모드가 RAD 모드에 있을 때는 그냥 파이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180이 아니라 파이 그대로 넣어야 돼요. 따라서 DEG 모드에서는 파이는 아닙니다. 180. 그 다음 라디안 모드에서는 파이. 그러니까 계산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를 봐야 되겠죠. 자, 정리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3.14는 아니에요. 180이냐 파이 라디안이냐에 대한 것은 계산기에 대해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 세팅이 DEG로 되어 있는데, 디그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파이 집어넣으면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답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아니냐, 파이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얘가 원주율이냐, 라디안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얘는 뭐예요? 원주율이 아니죠. 라디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있죠.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할 때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계산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만드는 게, 그런 게 공부입니다. 열심히 암기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찍은 거 아닙니다. 이거 찍어서 답이 27.17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찍은 게 아니라 보니까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을 바꾸세요. 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보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서 생각이 되어가지고 내게 되었다면 그 생각이 평생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이러면 기억에서 다시 사라집니다. 그럴 때 기억을 떠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미 알게 되었던 것들을 기록을 해놨다면 그 기록을 보면 빠르게 다시 이러한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록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행위가 또 필요하게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트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트를 하고 내가 외워야 될 걸 요약 정리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그것을 빨리빨리 되돌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공부는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는 더 잘 알고 전문가 아닙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장땡입니다. 근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트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알게 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다가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자, 시료값과 평균값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자, 우리는 정연파 교류에 대한 파형뿐만 아니라 또 정연파가 아닌 파형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값이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실제 사용하는 전기의 표기적인 방법들은 모두 시료값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220V, 15A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시료값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 시료값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시료값뿐만 아니라 평균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순시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시료값과 평균값은 여기까지입니다.